듣고 하겠습니다. 예. 예. 경기도에 왔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예비 의장입니다. 경기도 어디? 저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예.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 색깔 이런 거 없이 박사님이랑 토론 한번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쭙고 싶은 거는 이란하고 미국하고 네. 좀 사건이 있었죠. 솔레이마니가 이제 피습을 해가지고 미국이 해가지고 이제 이란의 제2 권력자라고 하는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매스컴에서는 항상 그렇게 보도를 하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휴전인 상태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박사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평화통일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집권 3년 이후에 평화통일이라고 해가지고 햇볕 정책을 통해가지고 북한의 친북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들은 있었지만은 뚜렷한 결과나 아니면은 이렇다한 큰 결과물, 노력에 비해서 적은 결과물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있고 지금의 그 청년들의 자체가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자기가 졸업하고 나서 밥벌이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내 살 길이 막막한데 예전부터 말했던 통일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미지근해져 있는 온도에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올리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올리는 게 좀 더 전략적인지 그리고 그 햇볕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는 게 더 맞고 안보적으로 더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네. 질문이다. 나랑 맞짱 뜨려고 보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우선 근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예. 우선 솔레이마니가 2인자는 맞는데 계급은 소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니까 뭐 계급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뭐 원수라고 대장이라고 해서 꼭 힘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실세는 따로 있죠. 어쨌든 이번에 그 미국이 킬러 드론을 사용했는데 킬러 드론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아는 드론은 많은 거죠. 킬러 드론. 네, 그런데 그 미국이 이번에 사용한 킬러 드론은 실제로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전략 폭격기예요. 이게 한 11m 정도 되고 9m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 정밀 그 유도 미사일을 4기를 장착해서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아주 굉장한 무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 차가 녹아내려 버렸잖아요. 그 사용한 미사일은 장갑차, 이 탱크도 그 쇠를 녹여버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녹이는 폭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솔레이마니는 흔적도 없죠. 그냥 그래서 그래서 저기 반지 가지고 본인을 확인했다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거를 멀리 있는 데서 아마 저기 미국 어디에서 그 원격으로 조정해서 그 타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폭탄 자체의 위력도 위력이지만 그것을 그 원격으로 그 정찰하고 감시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 기술이에요. 그건 다 이제 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 그 수백 킬로 그 상공에서 그 군사위성이 이제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는데 그 지상 이 판보다 작은 거죠. 가로 세로 30cm까지 판별이 된다는 거거든요. 가로 세로 30cm. 근데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가로 세로 20cm까지 이미 판별이 된다. 그러니까는 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백 킬로 상공에서 위성 사진을 찍으면 차 번호판을 판별할 정도가 미국이 갖고 있는 위성 정찰 기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솔레이마니를 정확하게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타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격 목표가 솔레이마니였으니까 솔레이마니가 제거된 거고, 타격 목표가 김정은이라면 김정은이도 그렇게 제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맨날 동굴 파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각계무시아처럼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뭐 2명이서 차도 여러 개 다닌다. 그럼 솔레이마니는 안 그랬겠어요? 솔레이마니는 미국하고 성장하자 그러면서 독점하고 다니던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정은이보다도 미국의 군사 행동에 훨씬 더 그 위험도에 노출이 많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조심했을 거라고. 그런데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기술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번에 진짜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을 시위라고 합니다. 진짜로 군사 미션 하기 전에 우리 실력이 이 정도야, 까불지 마 라고 시위하는 거고요. 미국 이란과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2인자가 당한 상태에서 이란이 그러면은 보복한다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권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보복한다 그러고서 미군 기지를 향해서 쏜 거예요. 15발 쐈어요. 근데 미군은 한 명도 안 죽었다며. 안 죽였다며. 우리가 사실은 북한이 뭐 노동 스쿼드가 있고 뭐 장사정포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저것들이 워낙 부정확해갖고서 부정확해서 아무데나 떨어져서 우리가 상할까봐 그걸 걱정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응을 안 하잖아요. 미국 미사일에 공격을 했지만 미국이 그걸 보복하기 위한 추가 대응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 게임이 끝난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타겟은 정확하게 제거했고, 그 다음에 겁은 겁대로 확실하게 줬고. 그런데다가 이 이란군이 그 수준이 그런 거지, 실력이. 그 이란군 수비대 위를 지나가는 민간 항공기를 미국 전폭기인 줄 착각해갖고서 그걸 쏴서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인 거지. 그게요, 하늘을 나는 민간 항공기, 그것도 이륙한 지 2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높은 상공으로 안 올라가는 건데, 그거하고 전투기를 착각할 정도면 그 군인들 실력 알만하죠. 네, 그런 거예요. 저는 북한은 이란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게요, 아무리 뭐 핵을 개발하고 뭐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래도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복잡한 전자기기도 결국 사람이 마지막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터치를 할 때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맨파워의 수준이 북한군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게 거의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사람이고 돈 없으면 어떤 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돈도 이제 거의 딱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약탈경제라는 말까지 나오죠. 약탈경제가 뭐냐면요, 김정은이가 지는 통치자금을 써야 되는데 이제 설 다가오면은 지 간부들한테 그래도 몇백 명한테는 뭘 선물을 돌려야 되는데 선물값이 없잖아. 제재 때문에.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제일 잘한 거가 이 경제 제재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선물값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물은 줘야 되지. 선물값은 없지. 그러니까 당 간부들 중에 돈 좀 있는 자를 털어. 뭐 죄를 씌워가지고. 그래갖고서 이자가 갖고 있는 그 뭐 수백만 뭐 달러 이런 거를 그냥 자기 통치자금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국가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약탈 경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내 나라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가 아니에요. 제가 개성공단을 몇 년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북한군은 전부 다 그 독립채산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독립채산제. 뭐냐? 그냥 각자 알아서 벌어먹으라 해요. 중앙에서 월급을 안 줘요. 이미 그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월급을 내려 보내려면 행정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잖아요. 김정은이가 사령관한테 주면 사령관이 연대장한테 뭐 군단장한테 사단장한테 차례차례 져야 되잖아. 이게 여기서 주면 가다가 끊어져. 없어. 다 자기 문제 집어넣어서. 국가가 이게 작동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이 어떤 데냐면 평양보다도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곳이에요.
평양이 1등 시민들이 모여 산다 그러잖아요. 예? 그 인구의 한 10%가 선별된. 그런데 그 평양보다도 개성이 먹고 살기가 훨씬 좋거든. 그리고 판문점에는 가깝기 때문에 도망가기도 쉽거든.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보다도 성분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를 해요. 근데 여기에 북한의 보위부는 여기서 알아서 먹고 살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지금은 이제 딱 그게 중단됐지만 옛날에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는 이제 반포에 사는 사람이 출근을 개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유로를 타고 가서 도라산역 지나가지고서 개성 판문점 지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개성에서 10시 반인가 뭐 하루에 2번인가를 이제 문을 열어주면서 번호판을 가려요. 남한 번호판을 가지고 자기네 번호판을 하나 임시로 줘. 그 차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가서 한 4, 50km 가면 개성이야. 그럼 이제 거기서 일 보고 저녁 때 다시 그 코스로 돌아오면 퇴근이야. 예. 개성공단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코스로 같이 가본 거지. 갔는데 그럼 가서 일 보려고 그러면 개성공단 안에 차 타고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골목마다, 그러니까 사거리마다 경찰이 서 있어. 그러니까 국가보위부가 서 있어. 그리고 딱 멀리서 봐도 한국 차는 알잖아. 번호판이 다르니까. 한국 차는 무조건 잡아. 무조건 잡아. 그리고는 이제 하여튼 타이어에 먼지가 좀 묻었네요. 이러고도 딱지를 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 간 사람들은 그게 이제 통행료니까. 예? 잡으면 북한에서는 제일 겁나는 보위부원이야. 보위부원이 잡으면 그래 얼마 줄까? 1000마디가 그래요. 이게 시간도 없으니까. 5만 원, 야 3만 원을 하다 어제도 뜯었잖아. 그래서 우리 돈을 현찰로 줘. 그게 통용이 돼요. 우리 돈이. 예? 그렇게 하고 가면은 저희 가면 또 있어.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서야 돼. 예? 서갖고서 야 조금 전에 저기서 뜯었어. 그러면 내가 늦었네. 그러고서 보내줘. 이렇게 작동되더라니까.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그 개성공단 보위부가 북한에서 제일 좋은 보직이 되는 거야.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이게 군대예요? 이게 나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집단이 지금 그 폭력 통치를 하고 있는 게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저자들은 핵무기 가지고서 협박하는 것 말고는 생존할 방법이 없어요. 생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좌파 세력은 저 정권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권이에요. 저거는요, 그냥 우리가 압박만 조금 더 하면 그냥 2, 3년 안에 무너져요. 더 이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저 정권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재인과 좌파 세력. 왜요? 왜? 신영복을 존경하니까. 공산주의자인 신영복. 이 사람 간첩이 돼서 난파해갖고 내려갔다가 잡혔어요. 그 박정희 정권 때 잡혔어요. 박정희 정권 뗄 거야 아마.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20 몇 년인가를 장기수로 살았어. 간첩이니까. 살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서 이제 내보내줬어요. 내보내줄 때 이제 저장서라고 하는 걸 형식적으로 써요. 안 그러면 내보내줄 수가 없어. 우리 정부에서 저 새끼 간첩자, 저 새끼를 만들어. 저 사람은 간첩인 줄 알지만 그래도 나이도 많고 고생도 했으니까 내보내줘야 되겠다고 해도 형식상 전향서라고 하는 게 없으면 내보내주고 싶어도 못 내보내줘. 이제 신영복이한테 전향서를 써라. 내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신영복이가 전향서를 썼어. 나는 간첩이었는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잘 지키겠고 이런 식으로 썼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이제 나왔어. 이제 두부도 막 갖다 주고 했겠지 좌파들이. 나온 첫 마디가 뭐냐? 나 전향서 나오려고 가짜로 쓴 거다. 그게 신영복의 첫 마디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몇 년 살고 나왔는데 자기는 여전히 공산주의자다 이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 감옥 갔다 나온 다음에 쓴 책이 감옥에서의 사색 그런 베스트셀러, 그다음에 소주 처음처럼에 무슨 붓글씨를 써주고 돈 벌고, 이 사람이 쓴 글이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 청와대 벽에다가 뭐 큰 글씨를 막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직접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영복 선생을 철학자로서 제가 존경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세력은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 같은 자유파하고 대한민국 국민 다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요. 철학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무너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든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경제 제재를 풀어야지. 경제 제재를 풀고 현금이 돌게 해야 되니까 개성공단도 다시 해야 되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해야 되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하면 우리가 1년에 몇 억씩 돈을 준다는 뜻이거든. 그 대금으로. 개성공단을 다시 하고 개성관광을 다시 하면 그것도 현금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해서 돈이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가요?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가는 거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해서라도 돈을 줘서 김정은이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정권을. 그렇게 해서 북한이 망하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지금 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파 정권이 2년 반 후에 다시 들었으면 지금까지 취해왔던 북한의 그 대한 대북 경제 제재와 전방위 압박 더해서 중국이 자꾸 뒷문을 열어주거든요. 북한한테 뒷문을 열어주고 몰래 기름도 주고 이러다가 미국한테 들켜서 야단도 맞고 하지만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완벽하게 차단되면 그러면 북한은요 3년을 못 견딥니다. 못 버텨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흡수하면 돼요. 흡수해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서 통일시킨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선언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서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방법은 정권 바꾼 다음에 자유파가 강력한 제재와 전방위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통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